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침 출근 시간이실 테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오늘 우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요한 뉴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교육부 또 연방대법원의 결정, 오클라호마 관계자들의 어떠한 얘기, 또 백인 남성이 흑인 청소년에게 총을 쐈는데 무죄를 주장을 하고, 또 미국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파워풀한 언론 매체가 창피했어야지만 될 그런 날인데 아침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도 전해드리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이제 미국 방문 이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것까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의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미국의 많은 보수적인 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그냥 원래 태어난 대로 살아도 되는데 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뭐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보수적인 그 시각에서 지금까지는 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르쳐도 된다 했는데 이걸 모든 학년에 전부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태어난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수적인 이슈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자세히 보도를 한 것처럼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도 거의 모든 이민부터 총기 관련까지 보수적인 이슈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태어난 것이나 아니면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이 규율을 어기고 가르친다 하면은 선생님 자격까지 박탈한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말 그대로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보수 문화 운동의 챔피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인기가 많이 적고, 그리고 실제로 연방, 상원,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지지할래 물어보면 아직은 정말 이 론 디샌티스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의원의 숫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국의 대통령이 론 디샌티스가 될 가능성도 아직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참 이거 다른 나라에서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리시기도 할 겁니다. 아니 오랜 동안 써오던 수십 년 동안 그 낙태약을 없애야지 되는가, 쓰기는 쓰되 그냥 간신히 쓰게 했다라는 명목만 남기고 뭐 거의 쓰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법원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반대로 무슨 소리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급 법원에서 서로 스트러글을 하고 정부와 이 낙태약은 반대를 해야지 돼. 특히 이제 반 이상 쓰이고 있는 미페프리스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방 대법원이 임시로 항소법원의 판결 시행을 조금 미뤘다가, 원래 오늘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미룬답니다. 다시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제5항소법원에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쓰기는 쓰되 임신 7주일까지만, 그리고 그 전에 닥터를 3번 방문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우편으로 배달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행이 아니라 일단 금요일까지 연기를 한다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식품의약국이 임상 실험을 하고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그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하고 뒤집고 한 그런 역사가 미국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 대선 이슈가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국은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판결을 따라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처럼 보수적인 법원에서는 아예 없애버려라. 워싱턴 그 주의 진보적인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해왔던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낙태약을 제조하는 회사는 이 약을 계속 제조하고 팔기 위해서 역시 또 뭐 소송까지 하고 너무 복잡한 뉴스를 앞으로 이 부분 많이 듣게 되실 것 같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 주지사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쉐리프라든가 커미셔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임해라 하고 촉구했다는 뉴스를 지금 이틀째인가요? 사흘째인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한 사람이 사임을 했습니다. 커미셔너가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커미셔너, 쉐리프, 무슨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쉐리프의 누구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끝내고 나서 본인들끼리 싹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뭐 기자들을 어떻게 뭐 살해를 하는가, 판사를 어떻게 다치게 하고, 또 흑인들은 말이야 옛날 같으면 엉덩이를 뻥뻥 발로 차서 어디 무슨 뭐 어디에 처박고 뭐 교수형에 처해야 되는데 로프에 목을 매달아서 그래야지 되는데 말이야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지금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권력이 강해? 과연 그럴까요? 미국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쉐리프가 흑인을 숨지게 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로컬 동네 신문 기자들을 두 사람을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두 사람이랍니다. 두 사람을 이 신문사의 사주의 아들 기자거든요. 아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잘 안다고 뭐 그 암살자 뭐 이렇게까지 거론한 테이프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한 사람 커미셔너는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쉐리프에서는요. 이 테이프 음성 오디오 테이프 그 커미션 그 홀에서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문사 측에서 심어놓은 디바이스거든요. 그랬더니 쉐리프에서 이거 불법이다. 불법 도청이야 하면서 쉐리프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게 녹음된 것이 이거 조작된 부분도 있어. 실제에 우리가 말한 것과 달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그 도청 스캔들 있죠.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 한국도 전혀 사실과 달라. 이거 뭐 다 조작됐어, 왜곡됐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클라호마의 카운티 이름이 뭐든가요? 맥커테인 그 카운티에서 지금 카운티 커미셔너는 한 명 사임했고 또 쉐리프는 그런 말들을 나눈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요. 맥커테인 가젯 뉴스라는 신문사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사주 아들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했었던 것인데 아무튼 지금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한 탑 뉴스입니다. 흑인과 연관이 됐으니까 84세의 백인 남자가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의 백인 남자가 16살의 흑인 소년이 동생 부모님이 픽업해 오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집을 간 거예요. 다른 집을 가서 배를 눌렀는데 이 소년은 지금 총에 맞아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눌렀는데 이 사람은 총을 머리에 쏘고 여기 헤어라인이 있는데요. 이마에 팔에도 쏘고 해서 막 더 총 맞을까봐 완전 도망치는 그 과정이 정말로 무섭더군요. 막 몇 집을 찾아가서 결국은 어떤 집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소년이 막 수건으로 어떻게 지혈을 하고 해서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조차도 의사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84세의 백인 남성이 오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조사만 받고 풀려났고 사람들이 말이 돼? 아니 누가 배를 좀 눌렀다고 해서 다 총을 쏘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거 인종 혐오지. 백인 남자가 백인 나이든 노인이 말하자면 흑인 키도 크고 뭐 마칭 밴드의 멤버였고 하니까요. 우동생이고 그러니까는 이거 인종 혐오에 의해서 한 거지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하는 수사 담당관들도 이게 인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솔직히 인정은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의 집에 이 소년이 문고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병원에서 문고리는 잡지 않았다.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고 벨만 눌렀다. 모르고 다른 집 115 테라스를 가야 되는데 115 스트리트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노인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시 이제 본인이 자수를 해서 들어갔는데도 기소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되진 않았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다만 이게 이제 329경 총으로 쐈기 때문에 컨실드 총을 가질 수 있는 허가증이 있었는데, 그 허가증, 당분간 총 못 쏜다는 얘기죠. 허가증을 박탈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동네에 집이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냥 시골 동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웃 사람들도 우리 집 앞에도 날마다 누군가가 온다. 그렇다고 내가 그때마다 사람들 머리에 총을 쏴? 아니지. 그리고 이 노인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키도 크고 흑인이고 하니까 쐈지? 백인이면 쐈겠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겁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종 문제는 끝까지 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총이 있으니까 이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도를 해드렸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윗 16 생일 파티에서 지금 4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쳐서 그 가운데 아직도 그 4명은 중태라고 하고 하는데, 그 댄스홀에서 파티하고 있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가서 그 스윗 16 생일 파티 주인공인 여동생은 구했는데 본인은 숨지고, 그런데 용의자가 아침에 체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엘라바마의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브리핑에 따르면 형제랍니다. 이 두 사람이 10대 청소년인데 결국은 성인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고요. 아직도 왜 그랬을까? 10대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왜 브라더가 가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발표를 하지 않을 뿐이지 대강의 짐작은 다 경찰도 이제는 참석해서 다치고 했었던 그런 축하객들도 50명이나 되니까 벌써 다 아름아름 짐작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2가지 이슈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정말 지난 몇 년을 마무리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고, 오늘 여전히 탑 뉴스. 팍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투표 기계, 그 회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이라는 게 우리가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부정선거라고. 당신들의 기계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졌고 민주당 돈이 들어갔고 트럼프를 찍으면 바이든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수없이 알면서도 트럼프의 변호인들을 다 출연시켜서 세드니 파웰,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 마우스도 우리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했다. 법원에서 이미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배심원들 다 착석하고 있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기 직전에 합의했습니다 해서 배심원들 짐 싸고 갔거든요. 원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명예훼손 혐의로 16억 달러를 이제 소송에 걸었는데, 거의 반인 약 8억 달러, 7억 8,750억 달러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맞다. 그건 셔네니티, 터커 칼슨 이런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애리조나 바이든이 이긴 거 맞는데 하다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화내면서 팍스 안 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로 갈 거야. 나 뉴스맥스로 갈아탔어.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꼭 애사심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본인들의 돈줄이에요. 광고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다. 루퍼트 머독도 이미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다. 레드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그린백이다.
이 그린 달러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판이 시작되면 날마다 막 셔닛 니티 같은 유명한 사람 저 사실 알고 그랬어요. 저 시드니 파웰이 얘기할 때 1초도 안 믿었어요. 터커 칼슨도 제가 얼마나 트럼프를 경멸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도 다 웃고 방송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박스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피하고 그건 이긴 거죠. 박스가. 루퍼트 머독도 지금까지 이제 진술 이런 것은 했지만 직접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6주일 내내 사람들이 지켜봐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했고요. 정말 다른 매체에서는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추악하다, 특히 CNN 같은 데가 팍스와 라이벌이기도 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팍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27억 달러 소송이 들어갔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도 또 오피니언 리더들 개개인에게도 다 소송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요. 박스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이 92살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과 호주에도 많은 매체가 있고 미국에도 월스트리트저널, 박스, 뉴욕 포스트 같은 아주 하찮은 신문 등등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뉴욕 포스트 좋은 신문이라고 그런 분들은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신문 기자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신문을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즈니스 세비한 사람입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하이 퀄리티 신문도 갖고 있고 팍스라는 방송도 갖고 있고 그에 비해서 돈 무상으로 벌리는 믿거나 말거나 한 거 써서 돈 벌어내는 그 뉴욕 포스트 같은 신문도 갖고 있고 영국에서도 막 사람들 전화 도청하고 해서 엄청나게 부분적으로 문 닫고 손해배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 팍스에서 있은 겁니다. 92살 된 남성이 얼마 전에 수십 년 차이 여성과 약혼하고 결혼한다고 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하고 했는데 이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아주 세비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아주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사람들을 재판정에 내놓지 않고 돈 이 정도 주고 이 돈이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팍스로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한 41억 달러라고 하니까 5분의 1 정도 되죠. 도미니언 매트릭스의 경우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경우는 2018년도에 회사의 그 시가가 한 8천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10배를 받아간 겁니다. 지난해 번 돈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그렇게 받아간 거니까 이 회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깨끗함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본인들 회사의 명예와 그동안 이제 손해본 거 어디 계약도 이 회사와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은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 나오면서 변호팀들이 활짝 웃는 정말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브리프케이스 쫙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루퍼트 머독은 어쨌든 지금 끝은 아니지만 총알은 피했다. 전쟁은 피했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그 전쟁은 피했다는 거고 도미니언은 챙길 것 챙겼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미니언의 연 매출이 지난해에 1억 달러네요. 그러니까 연 매출의 8배가 되는 돈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언에서는 계산할 때 보니까 왜 16억 달러가 나왔느냐. 이거보다 손해본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끝까지 가지 않았는가? 워낙에 박스를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일상인 것을 너무 많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언론 매체에 등록된 회사가 언론 매체니까요. 언론 매체와 싸워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악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더군다나 이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그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뉴스맥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로 간다고 하니까 돈이 무서워서
한 거면서 그래서 그래도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은 이게 나중에 안 되면 16억 달러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또 이겨도 다 받아도 항소하고 몇 년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억 달러. 애초에 정확하게 액수는 그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16억 달러보다는 협상이 들어가면 적은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도 다 알고서 책정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위너는 당연히 팍스의 경영진, 션 해니티, 뭐 더거 칼슨 등등의 사람이고 도미니언 회사 돈 번. 루저는 델라웨어 법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세계에서 기자, 카메라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6주일 동안 재판이 있으면 날마다 그게 탑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됐으니까 뉴스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고 뭐 팍스도 돈은 잃어버렸으니까는요. 그런데 팍스가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 공개 사과를 기대한 사람들은 조금 실망을 했었을 겁니다. 아무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맨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팍스도 시청자가 원하니까 시청자를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초는 러쉬 림보라는 숨진 2021년이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제일 훌륭한 훈장을 받고 숨진 그 러쉬 림보가 항상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라디오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청취자의 말을 들어야 돼. 청취자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지 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자료가 뒷받침되면서 그러면서 러쉬 림보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사업이다. 그게 비즈니스야. 그래야 돈이 돼.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 잘 그럴듯하게 해서 팍스가 그거조차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재판까지 가서 완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조심은 하겠지만 특히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미국에서 또 쓰겠죠. 오랜 동안 써왔으니까. 콜로라도주에 본사가 있는 그 투표 기계, 뭐 개표 기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완전히 진 것보다는 조금 덜 쪼그라들었다고 할까요? 좀 마음이 그 슈링크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러나 어쨌든 신용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팍스가. 특히 이제 중도층에게. 팍스만 보시는 분들은 팍스만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팍스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회로 보면은 2024년도 선거에 이번에 합의라도 이렇게 나오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이 재판 정식 재판 전에 많은 것이 폭로된 이런 것들이 뭐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스는 중요하지만 짧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 그런 그 지원 말고 무기를 지원할 그 문도 열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다만 국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쪽 지역 법에 따라서 러시아가 전쟁 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혹독하게 어떠한 그 고통을 줄 때 민간인에게 공격을 할 때 이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를 방어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우리도 6.25를 겪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강 미국이 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구나. 특별히 다른 게 없다면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지지율이 2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에 뭐 24%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기만 하고 가져가는 것 없이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본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다음 4월 26일이 국빈 방문을 하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6.25 때 우리도 다른 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 하니까 어떤 분은 그 유엔군이지. 네. 유엔이 이렇게 해서 다 뭐 이디오피아까지 군인들 다 보내서 이름 모를 군인들이 한국전에서 숨졌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토 다른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함께 뭐 형식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졌었다 하는 뭐 그런 그 예전에 그 한국 그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리전이잖아요. 러시아와 미국 간에 해서 지금 다음 주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4월 19일, 한국은 4월 20일입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고 또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